2024년 1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유가 표절을 무고했다고 고소한 사건에서 아이유가 승소해 3천만 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매우 번거롭고 연예인과 그 회사가 허위사실 유포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 수집이 어려워 소송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 한편 연예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면 루머라도 여론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대중의 선입견과 사이버 폭력은 연예인 팀을 압박해 직장 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지어 화를 참거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자를 맞고발해 3천만 원을 징계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국내 회사에서는 드물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알림 소식방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최신 가십거리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이유는 1993년 5월 16일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노래에 소질을 보였다. 아이유는 오디션과 오디션을 거쳐 2008년 국내 엔터테인먼트사 로에 엔터테인먼트, 훗날의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같은 해 정식 데뷔했다.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여가수 중 한 명으로 독특한 목소리와 재치 있는 창작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진솔한 개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데뷔 이후 저평가된 신인에서 한국 연예계 톱가수 중 한 명으로 급부상하며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국민 여동생이 됐다. 굿데이, 팔레트, 삐삐 등 그녀의 노래는 대부분 직접 작곡했거나 참여했습니다. 특히 굿데이는 아이유의 트레이드마크인 3단 고음으로 단숨에 한국 음악계의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이 곡의 성공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단순한 가수에서 종합적 아티스트로 변모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아이유의 앨범 팔레트도 음악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팝 앨범을 넘어 창작의 깊이를 보여준다. 앨범의 동명 타이틀곡 팔레트 페레니스 히트 가수 지드래곤이 피처링에 참여하면서 두 정상급 가수의 만남은 물론 아이유의 음악적 스타일을 더욱 폭넓게 인정받게 됐다. 이 같은 창작 재주가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은 지난해 2월 아이유의 표절 의혹 15곡 모음집 인 22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화 제목과 함께 아이유가 과거 발매한 노래 홍무화를 독일 밴드 넥타와 2009년 발표한 히어즈 어스를 분석해 의혹을 제기한 것. 또 다른 히트곡 러브 포엠, 에이트 셀레브리 등도 이름을 올렸다. 아이유 레드댄스화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소속사는 부인하면서도 노래 홍보를 중단해 파문이 확산되지 않도록 했다.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표절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청원도 청와대에 올라왔다. 이 파문은 지난해 5월 A씨의 신고로 절정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의 레드슈즈, 좋은 나이, 삐삐, and 피티풀, 부, 셀레브리티 등 6곡의 멜로디, 리듬, 코드를 표절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저작권 위반은 한국에서 침고죄에 해당돼 저작권을 침해당한 원작자가 직접 고소해야 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복제, 공연, 제작품의 방법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아이유는 가수로서 영리 목적이 뚜렷하고 고발인의 이른바 수많은 표절 의혹에 따라 상습적인 권리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제보자도 이 사건을 신고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아이유의 소속사 측은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혐의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언론에 언급된 고발장 내용도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 중이다. 이 같은 애매한 태도로 일부 팬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아이유 팬들은 지난 12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가 최근 표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소속사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트럭에는 소속사에 대한 아이유 팬들의 불만이 배임, 악성 루머 방치, 재계약 반대 등으로 가득했다. 이번 트럭 시위에 참여한 아이유 팬들에 따르면 이들은 1년 전부터 이메일, 전화, 공식 카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터넷에 아이유 표절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고 소속사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고, 이번 표절 고발 사건에서도 회사의 대응이 미흡해 아티스트 보호 의지가 약하고 팬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시위가 가능했다고 한다. 이 팬들의 주장이 맞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경찰은 수사 끝에 지난 8월 고발자의 고소가 아이유의 표절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다. 담당 변호사도 원고가 저작권법을 잘 모르고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아이유가 6곡 전곡을 작곡해야 하는데 아이유는 이 중 한 곡만 작곡에 참여했을 뿐 표절 혐의를 받는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는다. 곡을 베꼈으면 작곡가를 찾아가야지. 노래를 부른 가수를 고발하는 건 좀 엉뚱한 생각이었고, 회사에서도 원래 그런 시각이 있어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면 다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파장이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초는 200만 뷰를 기록한 영화였기에 더더욱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 영화는 2022년 8월 업로드돼 한국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2023년 2월 갑자기 중화권 커뮤니티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채널 내 다른 영화들도 아이유의 표절에 관한 내용이었고, 청원 역시 이 채널주가 계속 제보된 청원을 신청해 국민급 수준은 아니었다. 이것이 바로 안티팬의 끈질긴 음해임이 분명하지만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이유의 노래 빨간 댄스화가 넥타를 베꼈다는 파문과 관련해 넥타 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 컴퍼니를 상대로 연락이 없다고 고소했으나 아이유의 노래 빨간 댄스화 프로듀서가 과거 해명했고, 아이유가 자신을 넥타라고 주장하는 법률 대리인과 연락해 답장을 보냈고, 회사는 확인한 사실, 공문 등을 전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사건은 일단락됐다. 이에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로부터 당시 노르덴 엔터테인먼트에 편지가 도착했음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2013년에도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답장을 보내왔다. 홍모와의 결백은 그의 이메일을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다. 반년간의 여론과 압박으로 아이유와 회사는 심신이 지쳐 있었고, 팬들의 마음고생과 회사 트럭에 대한 압박이 더해져 회사는 결국 A씨를 고소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건을 종결짓고 또 다른 안티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거짓된 거짓말로 아이유를 모욕하는 일을 삼가기로 결정했다. 회사의 태도가 알려지자 많은 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트럭 시위를 신청한 팬들은 잠자코 있는 줄 알았던 회사가 오히려 누명을 씌우는 등 연예인을 대하는 데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결국 온라인상의 유언비어 및 비방은 매우 번거롭고 유언비어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증거 수집이 어렵고 소송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법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사건 심리 주기가 길기 때문에 일부 연예인은 대기 시간이 길어져 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모해
결국 승소하더라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법적 권리 보호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의 이런 태도는 다른 많은 비인간적인 회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얼마 전 하이브와 뉴진스는 회사 내 다툼으로 인해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비교는 자연히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다.